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공무원 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서 세무사고요. 저희가 2022년 이제 국가직 이제 세무 공무원 대비해서 이제 세법 관련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세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 합격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세법을 보시면 출제 범위가 많은데, 우선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국세징수법, 상속증여, 그리고 종부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국세기본법하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전체 배우는 것 중에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출제가 되는 범위도 얘네들이 거의 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 9급, 7급 다 공통인데 거의 80% 정도를 이쪽에서 차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를 여기서 차지하고 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범위에 들어가지만 출제는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년 넘게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안 된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래서 그 외적인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은 여기에다가 많이 활용을 하셔갖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세법을 이제 보시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필수 과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고득점을 받으셔야 돼요. 그동안은 조정 점수를 받아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받으면 상관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세법에서 이제 90점 정도를 목표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격을 위해서. 그래서 세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정답도 많이 맞출 수 있어요. 점수 잘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계산 문제가 거의 없고 법 조문을 가지고 맞추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푸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뭐 한두 개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13분에서 12분 정도 9급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안에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남는 시간 이제 회계나 이쪽에다 투자하셔갖고 회계에서도 다 계산이니까 회계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럼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세법이라는 공부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세법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해를 하고 그대로 끝나면 또 안 되고 암기가 더 필요하다 이거죠. 세법 같은 경우는 법 조문 자체를 그대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가 안 되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맞춰야 될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해가 됐으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반복을 하시는 거죠. 반복해갖고 암기가 되면 문제를 보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바로 문제를 보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해랑 암기를 이제 같이 병행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해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대부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제가 그 사례들을 최대한 설명을 드려갖고 그 사례로서 이해를 하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암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 반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반복인데 세법은 한 번에 깊게 보는 과목이 아니라 여러 번 짧게 짧게 보는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법은 내가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보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을 깊게 파서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짧게 짧게 여러 번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반복을 하는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커리큘럼에 있는 기본 과정, 그리고 심화, 그리고 단권화 등 이게 결국에는 쌓여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면서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암기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러 시간 좀 내갖고 또 암기하시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암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 수업을 들으면서부터 나 암기해지라고 하시면 부담스러운 거고, 기본 심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마다 이제 학원에서 본 테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별도로 시험을 또 보기 때문에 퀴즈 같은 거 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이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가 있으면 공부를 좀 할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또 보시면서 좀 실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랑 암기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법에서 우리가 90점 정도의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법의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이제 입문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그다음에 심화, 단권화, 그리고 기출,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입문 과정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선택적으로 내가 시간 여유가 있으면 들어서 오시면 좋은 거고,
기본에서 어차피 기본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 때문에요. 근데 입문을 듣고 오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시간이 없다 그럼 기본부터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기본적 용어나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심화 가고, 그 다음에 단거나, 그 다음에 기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제 하나씩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입문 과정은 세법 용어 같은 걸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기본 개념하고. 그래서 세법을 보다 보면 다 처음 접하시는 과목이니까 우선 익숙하지가 않다고요. 이런 표현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문장만 읽어서는 여러분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장 안에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문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물론 기본 가서도 다시 설명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입문은 시간이 되시면 듣고 오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과정부터 이제 꼭 선행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기본 과정에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세법을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흐름부터 다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구조라든가 세금을 어떻게 걷는지, 뭐 이런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기본 과정에서는 전체를 다룰 수는 없어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랑 소득세, 법인세까지만 저희가 기본 과정에서는 수행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을 설명을 드리고요. 매주 진도별로 이제 퀴즈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 진도에 따라 공부를 해오시면 다음 주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OX 퀴즈를 통해서 실력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가면 기본 때 보지 않았던 나머지 법들이 있죠. 국세금법하고 징수법, 상속증여세를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공개 강의를 올려놓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이 편하실 때 아무 때나 수강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국세금법하고 징수법, 상속증여를 본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다시 봤던 법 수업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기본 때 이제 안 봤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 봤던 부분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봤던 부분들은 또 짧게 설명하면서 또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문제가 어찌 출제가 되는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기출문제를 좀 몇 문제씩 풀어드려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계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 심화는 무조건 수강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단권화 과정은 뭐냐면 세법이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는데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서 2권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한 권으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한 권으로 이제 요약을 하는 건데, 요약해갖고 한 권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권화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기본 심화를 가지고 기본서를 갖고 보시는 거고,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단권화에서 이제 요약했던 표현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로 하시면 안 되고, 우선 얘는 이제 기본 심화 때 했던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회독수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도와드리는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권화 교재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필수 과정은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본인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들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서 이걸 따라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과정부터는 다 단권화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요. 얘도 이제 거의 수업을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단권화 과정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추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기출문제를 이제 풀 건데, 기출문제 풀 때도 문제만 바로 푸는 게 아니라 단권화 교재를 가지고 이론을 정리하면서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론 정리의 시간을 갖는 거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냐, 어떤 파트가 출제되고 어떤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냐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기출문제 보시면 이론적인 파트를 잘 정리하셨으면 기출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한두 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 8, 90%는 대부분 풀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바로 보시면. 근데 거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반복되는 파트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트는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정리를 많이 하시고 잘 암기를 하시면 될 거고, 근데 법이다 보니까 나왔던 문장이 계속 나와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 법조문을 뭐 응용하던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암기를 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법은 이제 힘드신 게 뭐냐면 매년 개정이 돼요. 12월 달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1월 달, 2월 달쯤에 시행령, 그래서 세부 내역들이 개정이 되는데 실제 저희가 시행령까지가 출제가 보통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정 내용 알아야 돼요. 어떠냐면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그때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때 개정 세법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정세법 같은 경우는 전체 분량 중에 한 10%밖에 안 된다. 뭐 5%에서 10% 정도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개정세법인데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를 하기 때문에. 물론 9급 같은 경우는 시험이 촉박하다 보니까 거의 출제를 하지 않아요. 개정된 내용들은. 근데 7급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뒤니까 출제를 좀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연습을 하시는 거죠.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통해서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로 이제 시간을 체크하면서 저희가 문제를 풀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문제 풀 때 저희가 한 12분에서 13분 정도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풀어서 점수가 나와줘야 돼요. 뭐 25분, 20분 이렇게 푸시면은 얘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다른 회계 과목에다가 시간을 좀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13분 정도 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0점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복해서 이제 모의고사 과정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틀리는 파트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에서 내가 실수하는 게 뭔지를 또 알 수 있어요. 실수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본인이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도 실수 때문에 틀리는 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이게 시간에 약간 압박을 받으면서 또 문제를 푸는 거랑 시간 여유롭게 해서 푸는 건 또 실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재놓고 압박하면서, 그리고 다른 수험생들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풀게 되면 또 달라요. 혼자 푸는 거랑. 그래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내가 시험장에서도 본 실력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목표는 합격하는 건데, 이제 입문 과정부터 해서 기본, 심화, 단권화, 기출, 통영, 실제로 이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따라가는 것만 해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처지지 않고 내가 다 이거를 차근차근 잘 따라갔다. 그럼 굉장히 연습, 노력도 많이 하신 거고요. 실력도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난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다 욕심 내지 마시고 차근하게 하나씩 올라가시면 결국엔 시험 볼 때는 실력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준비하셔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나중에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